자, 사회 문제에서 1번 가시면 됩니다. 자, 신고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그 1번 가시면, 자, 뭐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 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행정청의 수리 처분 같은, 자,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 건축행위 할 수 있다. 그거 봐야 된다. 나와 있지, 지금? 일단 그 질문 중에서, 자, 뭐 건축 신고인데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지. 자, 1번은 맞고, 자, 2번에서 자,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죠. 자, 이 신고일 때는 자, 그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자, 법률 등에 따른 각각의 요건과 관련된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무슨 의미? 자,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지문이에요. 무슨 의미?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야, 지금. 우리가 이제, 자,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어요. 자, 인허가가 의제되는 허가가 있지? 자, 인허가 의제 제도, 그렇죠? 자, 여긴 지금 허가입니까?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야, 지금. 신고지? 신고인데, 이 신고와 관련돼서 이제 앞에서 그 보시면 허가 파트에서 인허가 의제가 있잖아. 인허가 의제 제도. 그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는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거예요. 절차 집중이지? 절차 집중이니까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근데 실체 요건 집중설, 실체 집중 부인설. 실체 집중 부인설이지? 그러면 실체 요건은 간소되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자, 일체 심사 배제하는 거야. 절차 요건이 아까. 절차 요건 배제하는 거잖아. 그렇지? 맞는 질문이고. 자, 3번에서 자,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는 자,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 요건 등에 대해서 심사한 후 자, 수리하는 신고다. 맞지? 다음. 자, 4번에서 자, 아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와 관련돼서 허가권자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자, 신고의 형식 요건을 문제가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라든지 자,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들어서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지? 없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 4번 틀렸죠. 그렇지? 답은 4번이고 5번 있죠? 5번 뭐야? 5번은 그 밑에가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밑에가 5번인데 제가 뺀 거야. 그냥 일부러 오지선 달아서 지금 변호사 시험에 오지선 달아서 지금 사지선을 만든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5번인데 밑에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신고지? 자, 신고 중에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있지. 그 중에서 처분성 있는 거. 건축 신고, 또 착공 신고. 자, 그래서 밑에 가시 뭐가 나와요? 지금 착공 신고. 그치? 착공 신고 반려 얘기. 착공 신고 반려는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처분성이 있다.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거기까지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서 이제 2번 가시면 자,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청인은 행정청에게 응답을 구하는 권리며 자, 신청한 대로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그치? 자,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신청된 대로 처분을 구하는 권리가 아니지. 맞죠? 자, 여기 생각해봐. 예컨대 A가 지금 검사 임용 신청했어. 자, 검사 임용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검사 임용해 줍니까? 임용해 주는 거야? 아니지. 그렇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심사해서 응답해 주는 거야. 응답해 주는 거지. 그렇지? 응답해 주는 거지. 신청한 대로 처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신청권은 행정청한테 공정하게 심사해서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거지. 자, 신청된 대로 처분 구하는 권리는 아닌 거예요. 자, 다음 2번에서 신청에 따른 행정청 처분이 계속행위야. 계속일 때는 응답해줘 안 해줘? 해주지만 자, 재량일 때는 응답무가 없어 있어. 있다는 거지. 그렇지? 다음 자, 3번에서 법규상 또는 조례상에서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거부 처분인데 거부는 뭐가 있어야 돼?
거부 신청권. 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지. 자, 거부 처분은 처분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치? 자, 그게 있고, 다음 4번. 자,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자, 명무로서 금지되거나 자,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그에 의거해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는 자유롭게 처리나 보정이 가능하다. 그치? 일단 이제 여기 자, 4번인데 자, 행정행위 전까지잖아. 자, 행정처분 도달 전까지, 행정이 전까지. 자, 행정이 전까지는 거부할 수 있어요. 보정 가능합니다. 자, 2번 틀렸지, 2번. 자, 다음. 자, 3번 문제. 자, 갑은 자, 식품위생법상에서 자, 식품 적개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던 중 자신 영업을 을한테 양도한 거야. 자, 을은 자,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관할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자, 갑에 대해서 아까 갑이 누구였어요? 갑은 양수인, 양도인에게 행정절차법상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거쳐야 된다. 무슨 의미 이게? 불이익한 처분인데 이게 무슨 자,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전통지잖아. 자, 사전통지 언제 해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할 때. 그치?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사전통지조라는 거지. 누구한테? 양도인 측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 문장이에요. 그래서 판례 문장은요, 판례 문장 자체가 사전통제하라고 나와 있어. 그냥 자, 행정절차 실시하라. 행정절차 실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판례 베낀 거라서 자,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자, 관할 행정청에 의해서 자, 신고 수리했다면 갑과 을 사이에 자, 양도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신고는 효과 생긴다? 아니지. 신고 수리도 무효. 자, 무효입니다. 사업 양도 양수 무효면 신고도 무효. 자, 틀렸고. 자, 4번. 자, 관할 행정청이 자, 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자, 갑의 영업허가 취소됐을 때 자, 을은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등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이 없다. 그렇지? 자, 원고적 격은 있어요. 그렇지? 자, 4번 틀렸지? 자,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1번. 자, 다음 4번 문제. 자, 판례 입장 등에 따를 때, 그렇죠? 자, 신고 효과가 발생되는 거하고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건데, 자, 기억하면, 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업. 자, 이거 신고체육업이지? 변경신고서. 그치? 저기 뭐겠어요, 이거? 골프 연습장 이용료 변경신고지. 자, 골프 연습장 이용료 변경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언제 효과 생겨요? 신고서가 행정처 거부했을 때? 행정처 거부했을 때 아니면, 자, 신고가 적법하게 됐는데, 자, 적법하게 됐으니까 신고서가 자, 도지사한테 제출, 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적법하게 도달됐으니까 거부해도 효과는 발생할 수 있겠지. 발생했어. 5지 5. 그치? 자, 다음 니은. 자, 어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는 신고. 자, 수리 요하는 신고인데 행정처 거부했잖아. 거부하니까 효과는 발생할 수 없지. 어업신고하고 비교할 게 뭐예요? 수산 제조업 신고. 응? 수산 제조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 자, 득은 자, 주민등록법상에서 전입신고지. 자, 이 전입신고를 적법하게 했는데 관할 행정청이 거부했어. 지금 아까 전입신고잖아. 자, 전입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요하는 신고인데 행정청이 지금 거부했잖아. 자, 거부했으니까 효과를 발생할 수 없죠. 그치? 자, 리을에서 축산물,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 자, 축산물 판매업 신고지? 이 신고는 수리 요한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야. 그쵸?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지금 신고가 뭐야? 부적법이잖아. 무슨 얘기하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됐지. 근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요건이 충족 안 됐을 때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답은 4번이네 그러면. 자, 5번. 자, 다음 중에서 자,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 등에 대한 행위 능력이지. 얘는 민법 조항이 원칙에서 적용된다. 맞지? 원칙 적용돼. 원칙은 적용되니까 우리가 이제 자, 만약에 미성년자 한 것은 원칙은 취소할 수 있어. 다만 이제 행정법은 원칙은 그런데 항상 취소합니까? 유효인 경우도 있다. 유효인 경우도 있다는 거지. 여기 지금
자, 전부 다 해결하는 거야. 원칙이야, 지금 여기서. 원칙적으로, 그치? 자, 맞고. 2번. 판례 등에 따르면, 자, 민법상에서 비준이 의사표시. 자, 무효가는 규정이지? 자, 그리고 이제 민법상에서 비준이 표시는, 자, 행정법에는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상 영업 재개 신고나, 자,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는 적용될 수 없어요. 자, 다음 3번. 자,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행위 단순 동기지. 단순 동기일 때는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미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잘 안 나온 지문인데, 그죠? 자,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있어. 여기서 이제, 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이렇게, 자, 사인의 공법행위 있는데, 여기 하자가 있어, 하자. 적법 위법. 자, 사인의 공법행위. 자, 얘가 일단 위법이야, 위법. 위법이지? 이런 상태에서 여기 행정처분이 있어. 행정행위. 그치? 자, 근데 보니까 사인의 공법행위가 얘가 무효야. 자,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지? 아니라고. 그치? 아닙니다. 자,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인의 공법행위가 이 행정행위지? 행정행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요건이야. 이게 필요요건이야. 자, 이게 필요요건. 그치? 자, 필요요건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동기야, 동기. 단순 동기. 단순 동기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국가 측에서 이제 국가가 사직서를 수리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려면 그 전에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뭐가 있어야 돼? 사직서를 제출해야지. 그죠? 그러면 사직서 제출이 동기야? 동기인 거야? 필요 요건인 거야? 필요 요건이지. 그치? 그렇잖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사직서 제출이 있었어, 만약에. 자, 이게 있었는데, 만약에 사직서 제출이 얘가 이제 무효야. 무효면 수리도 무효. 그렇지? 취소면 수리도 취소. 자, 이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영향을 주겠지. 행정처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 사인의 공법행위가 동기야. 동기지? 자, 얘가 이제 부존자입니다. 뭐 사인의 공법행위가 부존자인다든지 얘가 무효야. 무효지? 자, 무효면 얘도 무효야? 그런 거요. 얘는 유효야. 얘는 유효야, 유효. 그치? 단순 동기일 때는, 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 우리가 이제 경찰서장 있지? 자,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자, 통행금지 해제하지. 그러면 국민이, 자, 통행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신청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장의 직권 판단이야? 직권 판단인 거야, 그쵸? 안 그래? 근데 보세요, 여기. 자, 요 국민 측에서 뭐 한 거야? 자, 국민 측에서 통행금지 해제 신청한 거야. 그치? 자, 누가 신청했냐, 그쵸? 정상적인 판단이 없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가 지금. 의사 무능력자가 신청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한 것은 무효지. 자, 이게 무효지? 무효면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해도 무효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단순 동기라서 국민 측에서 신청한 것이 영향을 못 줘. 여기는 영향을 줍니까? 단절돼 이렇게. 단절되니까 영향을 줄 수 없잖아, 여기서는. 안 그래? 그러면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해제한 것은 무효? 유효? 유효지, 유효.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인해 보세요. 사인의 공법행위가 무효면 행정의 무효다. OX. 사인의 공법행위 무효면 행정의 무효다. 틀렸지. 단순 동기인 경우하고, 자, 필요요건 것을 분리하셔야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기서. 자, 5번 지문. 자, 5번 지문 가시면, 거기서, 자, 5번에 2번 가면, 판례에 따르면, 자, 민법상에서, 거기 아니네. 자, 3번. 3번이네. 자, 3번인데,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 동기지? 단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자, 행정행위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치? 맞지? 자, 4번. 공무원이 자,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어. 자, 그 철회죠. 철회나 취소는 자, 그의 터잡은 자, 의업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일단 취소나 철회할 여지가 없다 있다.
자, 일단 의원면직이 있고 난 후잖아, 후에는 취소나 처리할 여지가 없지. 그치? 맞죠? 자, 2번 틀렸느냐면. 자, 다음 6번. 자, 공법상 부당이득인데, 자, 옳은 것은, 자, 1번에서, 자, 자, 조세 부과 처분에 기해서 납부한 세금이지. 이때 이제 그 세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자, 무효 확인 소송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그치? 맞아요? 그걸 뭘 따라 그러면? 그럼 뭘 따라요? 민사소송? 이 판례는요, 우리가 이제 무효확인 소송인데, 무효확인 소송 가시면, 자, 만약에 조세부가 무효야, 조세부가가 무효면 이게 공정력 있어? 공정력 없어? 공정력 없지. 그러면 행정소송 가야 되는 거야? 민사로 바로 가도 돼? 우리가 부당이득이잖아? 자, 부당이득은 민사소송이에요? 아니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원칙은 민사지. 자,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해서 당사자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원칙 민사잖아. 민사면 무효확인 소송해야 돼? 민사로 바로 가도 돼? 민사로 바로 가도 되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꼭 할 필요는 없어. 그치? 다만, 민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은, 자,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자, 민사로 바로 가지 않고 행정법원에 무효확인도 할 수 있어. 별도로 할 수 있지. 그래서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할 건지, 자, 민사로 갈 건지는 무슨 문제? 선택할 수 있지, 선택. 그치? 근데 여기 뭐가 틀렸어? 무효확인 소송 절차 따라야만 한다. 아니지.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로 갈 수도 있어요. 어? 민사로 갈지 무효확인 소송 할 건지는 원고의 선택. 선택 문제이지 다른 것은 아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일단 1번 틀린 거고, 자, 2번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다. 맞지? 자, 3번도 A급 판례.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 부가 징수권 행사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잘 나오는데, 요 판례가 이제 전합의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변상금이지. 변상금 내면 별도로, 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할 수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 그치?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자, 변상금하고 부당이득은 어때? 성격 달라, 이게. 그죠? 요건은 틀리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했다고 해서, 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치? 할 수 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 별도로 이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질문은, 자, 틀렸지. 그치? 다만 이거 있어요. 다만 뭐냐면, 이 판례에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봐. 자, 변상금 부과한 거야. 자, 부과했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뭘 청구합니까, 다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청구한 거야? 그럼 둘 다 받아요? 물론, 자, 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변상금 받잖아, 이렇게. 변상금 등에 대해서 이제 부과했잖아, 이렇게. 변상금 부과해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서 또 받겠어. 빼야 돼. 빼야 되겠지, 당연히, 그치? 빼고서 못 받은 거 받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자,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자, 둘 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다고 해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다고 해서, 민사상, 다시, 변상금 부과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없는 거라고,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자, 4번 가면, 제3자가 자,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서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했을 때 국가 등에 대해서 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 구할 수 없지. 그치? 이 4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이거 봐봐. 체납자, 자, 제3자지.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자, 세금을 완납한 거야. 완납했지? 자, 완납하면요. 그거 써놓으세요. 완납했지? 완납하면 체납자는 어때요? 조세 채무가 없어집니다. 없어졌어. 자, 그러면 지금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야? 국가야? 체납자야? 체납자지. 그렇죠? 그러면 국가한테 부당이득 청구하겠어? 아니면 체납자한테? 체납자한테 청구했어야지, 여기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국가한테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네. 그렇지? 자, 다음 7번 문제. 자, 사일의 공법행위 중에서 옳은 건데
80년대 공직자 숙정 계획에 따라서 일괄사표 뭐냐면 이거야. 저기도 이제 비진입 의사표시인데 자, 국가가 뭐랍니까? 공무원한테 사표 다 내래. 그죠? 일괄사표. 자, 일괄사표를 제출하래. 자,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여기서? 자, 공무원이 지금 일괄사표 제출했어. 이게 진이야, 이게? 진이야, 국가가 내라니까 할 수 없이 된 거야, 지금. 할 수 없이 된 거지. 자, 그럼 진이는? 자, 진이 지금 사표야. 진이 금방 하고 싶어. 금방 하고 싶잖아. 근데 지금 표시한 것은? 사표 제출이 지금. 사표지? 그치? 자, 됐을 때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시한 것은 무효다. 이거 무효지. 뭘 적용하면? 민법. 자, 민법 적용하면 사표 제출이 무효니까 수리도 무효지. 그렇지? 무효잖아. 근데 우리 판례가 사인의 공법행위 이 무효에 관한 법리는 행정법에 적용될 수 없다. 없으니까 무효야, 유효야. 유효다.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민법 107조 단서 조항을 적용해서 의원 면직 처분 등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자, 일단 1번 틀렸지. 자, 다음 가시면 이은에서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 표시는 언제까지? 처분 전까지. 자, 처분 있을 때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처리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겠지. 그래서 자, 의원 면직 처분 있을 때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일단 면직 처분 있고 나서는 할 수 없다. 그렇지? 항상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문장은. 응? 자, 일단 니은은 맞죠, 지금? 자, 다음 틱은 사직서 제출이 감사기관과 상급 관청의 강박에 한 거야, 강박. 자, 강박인데 요 강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죠? 자, 요 강박이 두 가지가 있어갖고 이 강박이 이제 절대 강박하고 상대 강박이라는 게 있어. 강박 정도에 따라서 절대 강박은 어때요? 협박한 거 좀 센 거지 이제. 그래서 절대 강박은요 상대방의 의사 결정 자유가 박탈된 거야. 박탈된 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슨 상태야 지금? 거의 의사 무효 상태지. 그때는 뭐겠어? 무효. 무효. 상대 강박은 의사 결정 자유가 박탈됐습니까? 좀 제한된 것뿐이야. 제한됐지. 그때는 취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사직서 제출이 자 감사기관과 상급 관청의 강박이에요. 강박. 자 강박인데 그 정도가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된 정도에 붙였지? 제한된 정도에 그쳤을 때는 하자가 뭐겠어? 주로 취소겠지. 자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10조잖아. 이 민법 110조가 뭐냐면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일 때는 이때는 자 효과가 취소야. 취소. 자, 110조가 무효야, 취소야. 취소야, 취소.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 따라서 자, 민법 따르면 된다고. 자, 민법 따르니까 이때는 하자는 취소겠지 뭐.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일단 디귿에 맞는 지문. 자, 리을 건축법상에서 14조 2항에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지? 자, 이는 자, 수리 요하는 신고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심사해요? 형식만 실제까지 심사한다. 자, 리을은 맞지? 자, 미음 1차, 미음 가시면 국토 이용, 개발에 관한 법률상 자, 개발행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인데 근데 보니까 여기서 개발행 허가의 기준 못 갖춘 거야, 지금. 그치? 자, 허가 기준 못 갖췄지. 못 갖추면 이때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상에서의 적법한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건축 허가를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되겠지. 자, 일단 그래서 미음 틀렸죠? 자, 답은 3번이고 자, 그 미음이지? 자, 미음을 한마디로 해보세요. 자, 미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음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응? 뭐라고? 아, 거기 잘 봐봐요. 잘 보시죠. 한마디로 표현해보세요. 실체, 집중, 부인설. 아까 좀 보세요. 건축허가,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거 간주한다고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 허가까지 받은 걸로 간주한다고 지금. 그치? 근데 우리가 절차는요, 집중하잖아. 절차는 의제되는 일허가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는데, 실체 요건이지? 자, 실체가 뭐야? 실체가 아까 보시면, 허가의 실체가 건축이지. 그치? 허가의 실체가 개발행위잖아.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이제 건축 신고지, 이게 뭐야? 이게 주된 인허가에서 주된 인허가에서 신고한 거야. 근데 개발행 허가는 의제되는 신고지 지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자 실체 요건은 건축 신고가 가능한지만 심사할 거냐고, 아니면 의제되는 자 신고에서 개발 행위까지 가능한지 심사해야 된다고. 개발 행위까지 가능한지를 심사해야 된다고 지금. 근데 의제되는 신고에서 개발행위 신고가, 개발행 허가가 의제 안 되니까, 개발행 허가가 지금 나올 수 없으니까, 거주 신고도 내줄 수 없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신고지? 이 주된 신고만 지금, 심사하는 거다, 아니면 의제된 신고도 심사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의제된 신고가 안 되면, 주된 신고도 내줄 수 없다는 거죠. 그치?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자, 8번. 자,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자, 기억하시면,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자, 그에 따른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처리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된 다음엔 처리할 수 없다. 맞지? 자, 니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완 신고야. 자, 거부당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처분성이 있다. 맞지? 처분 맞습니다. 자, 디귿, 수리를 유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나 수리 여부는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되면 신고가 이행된 거다. 응? 일단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적법 여부. 그치? 일단 신고 적법해야 됩니다. 자, 수리 여부는 관계없어. 어차피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 여부가 틀렸고, 자, 리을에서 전입신고. 자, 전입신고에서 주민등록이지? 이 주민등록과 관련된 전입신고는, 자, 어디까지 심사해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자,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는 이제 수리하는 신고, 유하지 않는 신고. 유하는 신고인데, 심사 범위를 좁혀줘, 넓혀줘? 좁혀서, 자, 일단 30일 거주할지만, 30일 이상 거주할지만 심사하는 거고, 지방자 진영,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지방자 진영과 지방자치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지방자치인형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 틀렸지? 자, 다음 미음. 건축법상에서 건축신고 등에 대한 수리 거부 행위는 항고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되지 않아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 자, 미음 틀렸고. 자, 비읍에서 건축법상에서 건축신고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될 때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맞죠? 자, 옳은 것은 어디겠어요? 자, 기역, 니은, 비읍 세 가지. 자, 다음. 자, 9번 문제. 자, 사인의 공법행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아까 개발행위 의제가 개발행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잖아. 이때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다. 맞지? 자, 2번. 건축법상에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신고는 이거 형식만 심사합니까? 실질까지? 실질까지 심사하는 거다. 맞지? 자, 3번. 건축법상에서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한 것은 수리하는 신고, 유하지 않는 신고. 유하지 않는 신고지만 처분성은 있지. 자, 4번.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 부적법 하잖아, 지금. 신고 부적법에. 자, 부적법일 때는 신고를 수리했을지라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OX. 왜? 이게 좀 어려운 신문인데, 자, 비교해봐. 그 기본서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기본서가 지금 써놨는 데가. 그 기본서 가시면 신고 파트에서 효과 발생과 관련해서 써놨어. 이렇게 써놨는데, 봐봐.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야. 그렇지? 근데 신고가 아까 요건 충족 안 됐어. 자, 적법 위법이지? 그때는 수리해도 효과는 발생할 수 없어. 그지? 없어. 근데 수리 요하는 신고는 아까 보세요. 신고가 지금 부적법이야. 자, 근데 수리해줬어. 자, 그럼 수리도. 자, 수리가 적법 위법. 그렇지? 근데 수리가 위법인데 만약에 자, 하자의 정도가 취소면 뭐가 생겨? 수리는 행정소송 대상 처분성이잖아. 처분인데 처분 취소면 공정력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유효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때문에? 공정력. 그렇지? 자, 공정력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생합니다. 자, 다음 5번. 자, 그래서 4번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응? 좀 어려운 질문. 자, 5번 가시면,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 식품 적개업 영업신고의 경우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자, 이게 뭐냐면, 다른 법이잖아. 다른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른 법에 있는 요건 못 갖추면, 이때는 신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 적용된다? 아니면 각각 적용된다? 각각 적용되는 거지. 자,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건축법상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면 적법한 신고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 4번 틀렸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파트 1 끝냈습니다. 자, 파트 2 이제 작용법. 자, 파트 2 작용법이지? 처음 뭐가 나와? 처음에 나온 것을. 응? 처음 나온 것을 일단, 응? 행정입법이지?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명령. 자, 파트 2는, 그 파트 1에서 이제 파트 2에서, 자, 법규명령 두 번째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이 어렵습니다. 그치? 행정규칙이 어려워서 거기 암기하서 적어놨으니까 암기하세요. 이거 하시면서. 오늘 가시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거기 41페이지. 자, 41페이지. 자, 거기 이제 일단 뭐 지금까지 나왔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거 다 넣어놨으니까 자, 거기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자, 지금 46페이지까지 넣어놨죠, 지금? 자, 그거까지 암기 하시다, 암기. 이거 암기할 때는 다 틀립니다. 응? 그래서 죽어도 암기. 그죠? 왜? 잘 나오니까. 응? 잘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오면 안 하겠는데 잘 나오니까 암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자, 10페이지에서, 자, 10페이지 가봐, 10페이지. 자, 법규 명령 중에서 옳지 않은 거지? 자, 1번. 법률이,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게 규정한 사항을 부정정한 거야. 얘는 무효야, 무효. 그죠? 형식위반이잖아. 그죠? 지금 상위법 누가 정하겠어? 대통령령이 정하겠는데 부정정한 거야. 그죠? 그래서 상위법 위반했잖아. 무효입니다, 무효. 자, 2번. 조례 등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 범위 정해서 아니면 조례는 자치법이야. 자치법이라서 포괄도 가능하지. 자, 3번. 위임에 근거 없어서 무효있지? 자, 무효인 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자, 위임에 근거가 부여됐어? 자, 그럼 이때 이제 소급해서 그때부터 장려하겠어. 그때부터 장려하면서 유효합니다. 자, 4번. 조례가 자, 집행행위 개입 없이 직접 자,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등으로 해 효과가 발생하면 그때는 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무슨 의미? 처분성이 있다. 이 판례. 두밀봉교 폐기조례. 그치? 저렇게 아시면 되고. 자, 11번. 법규 명령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규 명령이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자, 직접 자, 개인의 자, 권리무에 영향 주는 경우 처분성 인정된다. 자, 맞죠, 지금? 자, 왜? 처분법규. 자, 2번. 자, 2번 뭐 좀 했던 거고. 자, 3번 가봐. 행정각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그쵸? 이 고시는 법령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령 내용을 부충합니다. 그런 경우는 형식상 대외적 구성도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어? 가질 수 있어? 가질 수 있지, 그치? 안 그래? 자, 이게 뭐겠어, 얘가? 얘 이름. 응? 상위법령 보충규칙. 상위법령 보충규칙. 그러면 행정규칙하고 상위법령 보충규칙 차이가 뭐예요? 위임받아도 위임.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만약에 여기 이제 국가가 있지, 자, 여기 국가가 있고, 저기 국민이 있지. 그치? 자, 근데, 요 국가와 국민, 요 국가하고 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규. 자, 이 법규 누가 창조해줘? 법률이 창조하지? 창조한 다음에 법률 다 정합니까? 중요한 정해줘. 중요한 상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이제, 자, 중요한 사항들, 뭐 해줘? 위임해줘. 누구한테? 대통령령, 총리를 부령한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한테 위임해주겠지?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행정부잖아. 행정부가 만든 거니까 명령. 자, 명령인데 지금 자, 법률 위임받았잖아. 자, 위임받았으니까 이제 저게 중요하지? 자, 법률에서 위임받았으니까 얘는 자, 법규사항도 정할 수 있다. 그치? 자, 얘 이름은 법규, 명령. 이런 거고. 자, 근데 요 국가 국가 내부에 적용되지 이렇게? 국가 내부에 적용되는 것은 행정, 규칙. 뭐 예를 들면 뭐 훈령, 뭐 지침, 뭐 고시, 예규 쭉 있겠지 이렇게 그치? 있어. 근데 법률이 있죠? 법률이 행정 규칙한테 위임해주지는 않아. 그렇죠? 원래 행정 규칙은 자,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 국가 내부잖아. 요 국가 내부의 특별 권력 관계지? 특별 권력 관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규칙 법이 아니지. 저 위임 안 해줘. 위임하지 않고 행정규칙이, 자, 행정부가 자기 스스로, 그죠? 자기 스스로 정한 법이지, 이게. 자기 스스로 정한 법.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행정규칙은, 자, 법이 아니에요. 얘는 국가 내부에서 적용될 뿐이지, 국민과 관계에서 적용되지는 않아, 그치? 그렇잖아. 법규 아닌 거지, 얘가, 그치? 안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제. 상위법령 보충규칙이지. 자, 걔는 뭐야? 걔는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인데, 여기서 이제 뭐 훈령, 뭐 고시, 뭐 지침, 이렇게 쭉 나오겠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치? 훈령, 고시, 지침 쭉 나오잖아. 그쵸?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되어갖고, 뭐 하겠어, 이제 여기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국회가 이제 얘한테 뭐 해줘? 법률이한테 위임해줘. 자, 위임해주면 얘가 행정규칙일지라도 자, 위임해주면 행정규칙일지라도 판례에 쓰는 표현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자, 법규성을 가질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이 고시가 지금 자, 얘가 형식은 행정규칙, 내용은 법규사항. 그치? 이런 경우를 하면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가 법이 되려면 자, 법이 되니까 이제 국민과 관계에서 정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있을 거야. 자, 이랬을 때면, 자, 이 행정규칙이, 자, 뭘 받으면? 위임해주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안 그래? 근데, 헌법은 누구한테 위임해주래? 헌법에서 누구한테 위임해주래? 대통령령, 헌법 75조, 대통령령, 헌법 95조, 총리령 부령, 고시한테 위임한다는 조항은 없잖아. 그치? 없지만, 헌법 규정은 무엇이라서? 예시적이라서. 그치? 예시적이라서, 자, 예시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얘 이름 뭐야? 얘 이름이 상위법령 보충규칙. 그러면 이 상위법령 보충규칙에 허용된 예가 있어? 법에서 법? 상위법령 보충규칙에 허용된 법. 그 법이 있냐고. 현실상. 있지. 행정규제기본법 있지. 행정규제기본법,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은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 있다?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경미한 사항이 한정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써놨는데 어디냐면 그냥 가볼까? 44페이지. 자, 44페이지 가시면 44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가 있어? 그 박스에서 상위법령 보충규칙 있지? 자, 상위법령 보충규칙 그게 있어갖고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에서 뭐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은 나오지? 행정규제기본법은 자, 보세요. 법령이 무슨 사항? 전문적, 기술적 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의미, 불가피해. 자, 그런 경우에는 자, 뭐 할 수 있다? 고시 등이 정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잖아. 자, 고시를 정한다고 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지금 상위법령 보충에 대한 명무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문 자체가 출제가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조문에 근거해서 이 고시 같은 행정규칙이 정할 사항은 모든 사항이다. 거기 나와 있듯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과 경면 사항에 한정된다. 한정된다는 거지, 그치? 뭔지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오세요, 이제. 그래서 각인자 34페이지. 자, 다시 오시면, 자, 11번에, 자, 3번에서, 자, 이 고시가 이제 정했잖아. 이 경우라면, 자, 형식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갖는다. 갖겠죠. 틀렸지? 답은 3번이고, 다음 4번에서, 법규명령이, 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대강 정하고, 그 중에, 자, 특정 사항 등에 대해서 다시 범위 정해서 하위 법령이 위임한다면, 또 재위임도 허용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재위임도, 자, 포괄적 재위임 아니면 구체적 재위임. 구체적 재위임인 거지. 자, 답은 일단 3번이, 자, 3번 옳지 않겠지. 자, 12번. 행정 입법 중에서, 자, 옳은 것은, 자, 1번. 위임 입법의 형태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열거하고 있는 헌법 규정의 예시적이다. 그치? 맞죠? 2번. 법령상 대통령이 정하게 한 사항을 불용 정하면 걔는 무효지. 자, 무효. 네, 무효. 자, 틀렸고. 자, 3번. 조례 등에 대한 위임은 포괄위임도 금지에 가능하고. 자, 4번. 성질상. 자, 위임이 불가피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범위 정해서 법령 위배주면 누구도 고시가. 자, 고시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응? 자, 4번 틀렸죠? 답은 1번. 자, 13번. 행정 입법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전혀 정하지 않으면 있습니까? 대통령령 대강 정하고. 대통령령이 대강을 정하고 다시 특정 범위를 정해주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으면 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2번. 일반적으로, 자, 법률 위임 등에 의해서 효력받는, 자, 법규명령 경우 국법에, 자, 위임 근거가 없어서 무효다 하더라도, 자,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거다. 맞지? 다음, 자, 3번에서 조례는, 자, 포괄도 가능하다. 그치? 자, 4번. 행정소송법인데, 자, 위헌 나왔어. 자, 위헌 나오면, 자, 누가 통보해줘요? 위헌 나왔다고 누가 통보해줘? 각급 법원이 대법원만. 자, 통지해줘. 누구한테 통지해줘? 국회의장, 법무장관, 법제처장. 다 아니고, 행안부 장관. 응? 자, 행안부 장관. 자, 그래서 위헌 나왔을 때 그 사유를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자, 법무부 장관인 거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잖아. 걔한테 통보해 주지. 이해하셨죠? 자, 이거 엄청 잘 나오잖아. 그치? 질문은. 자, 일단 답은 4번 틀렸고, 14번. 자, 행정 입법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오는데, 이거야. 좀 보세요.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이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소송 대상 뭐야?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야. 처분 뭐야? 처분은 법을 안 만든 거야? 법을 집행하는 거야? 집행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해봐. 예를 들면, 요 그림이 핵심이야. 요 그림이. 자, 만약에 행정 입법 있어. 여기 대통령령 같은 행정 입법 있어. 그렇지? 자, 대통령령, 총리 부령 같은 요 입법이 상위 법률 위반이에요. 응? 자, 헌법이지? 헌법과 자, 법률 위반돼, 얘가. 자, 위반되지? 자, 근데 뭐 한 거야, 이제? 이 법을 집행해. 자, 집행하지, 집행. 이게 뭐야, 얘가? 처분이지. 그치? 자, 근데
이 행정 입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이 행정 입법이 있어. 행정 입법이 상위법 위반돼. 자, 행정 입법이 상위법 위반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여기서 행정 입법 내용이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입법 내용 자체가 얘가 지금 상위 법령에 위반돼.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이 경우는 행정소송 가능해요? 아니면 행정소송 대상은 법이야, 처분이야? 처분이지. 법은 처분이 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바로 소송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소송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자,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은. 자, 그럼 다른 국가는? 할 수 있어. 왜? 다른 국가는 행정소송 대상이 처분이야. 법인 경우도 있어. 그렇지? 그런 경우는 법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발할 수 있지. 자, 어떤 통제? 추상적 통제. 그렇지? 추상적 통제. 자, 근데 대한민국은 법이 행정소송 안 되잖아. 법은. 그렇지? 우리는 무슨 통제? 구체적 통제지. 구체적하고 같은 말.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이다. 재판의 전제성.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바로 소송한다? 아니면 법은 소송 안 된다? 안 되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 처분이지. 이 처분 등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재판을 먼저 한 다음에. 재판을 먼저 제기하고, 그렇지?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 자기가 같은 말 뭐라고? 구체적이지. 재판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 이 법을 심사하는 거잖아.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이 법을 심사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야? 이것이 이제 재판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 아까 법위위원지 심사에서 없애겠다? 자, 법이니까 같은 말은 규범통제지, 규범통제.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통제한다, 무슨 의미? 없애겠다. 어떻게 없애? 재판을 먼저 하고서 없애겠다.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 규범통제. 그러니까 법 자체에 대해서 소송 발언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자, 이 처분 등에 대해서 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가서 이 법을 심사하는 거지. 법을 심사해서 이 법을 없애는 거잖아, 지금. 응? 자, 이게 뭐야? 이게, 자, 구체적 규범통제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이렇게? 이유가 뭐야?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야. 저 뭐겠어? 행정소송 대상이 법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은 행정소송 대상이 법이야, 처분이야. 처분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이렇게, 그지? 그렇잖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거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자, 내용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이번에는, 자, 상해법이 행정부한테 뭐 한 거야? 입법 의무를 이행치 않은 거지. 상해법이 그런 거야. 대통령 너가 법 만들어? 했어, 지금? 근데, 입법 의무를, 자, 이행치 않았지, 지금. 자, 같은 말은, 무슨 입법? 행정입법이지. 입법은 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이지, 그치? 행정입법 부작이. 그치? 근데, 행정입법 부작인데, 우리가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에요, 처분. 법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법을 안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소송 못 합니다.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돼서 침해당한 자가 뭐 하겠어요? 구제 방법이지? 자,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행정소송 대상은 행정부가 법을 안 만든 거야? 처분이야. 처분이잖아, 처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안 내줘. 자, 그것은 소송할 수가 있지. 왜? 처분 안 해준 거니까. 부작위, 자, 위법 확인 소송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처분 안 해준 거야? 법 자체를 안 맞는 거야? 법 자체를 안 맞는 거라서 얘는 행정소송 안 돼. 그죠? 다시 말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뭐 하겠어요?
행정, 입법, 부작위는 공권의 불행사잖아. 입법도 공권력이니까 공권의 불행사니까 뭐 하겠다? 헌법소원 하겠다. 그렇지? 이해하셨어요? 헌법소원이 부재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헌법소원인데 다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자, 법을 안 만든 것이 진정 입법 부작위지? 진정 입법 부작위일 때는 진정인데? 진정이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자, 부진정은?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안 한 거야? 한 거야? 했잖아. 입법했는데 내용이 좀 충분치 않은 거지. 자, 입법한 거라서 입법 부작위로 소송할 수는 없다. 그렇지? 그러면 결국 뭐야? 결국 이제 행정 입법 부작위는 자, 구제 방법이 뭐겠어요? 헌법소원이지. 행정소송 안 된다.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자, 일단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입법 내용이 잘못된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 입법 부작위.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일단 다시 가보세요. 이제 여기. 그래서 거기 이제 14번이지? 14번에 1번 가봐. 1번 가시면 자,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입법, 자, 법령 제정 여부지. 이거 뭐야? 입법은, 자, 추상적 법령 제정이니까 처분이야. 행정 입법 부작위. 행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항소송 안 된다고 얘는. 행정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자, 2번. 자, 보건복지부 고시인, 자, 약제급여, 자, 급여 상한 금액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험자,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한기관 등에 대해서, 자,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갖는 경우는 처분성이 있지. 자, 3번. 행정규칙의 공표는, 자, 2번 뭡니까? 2번이 지금? 처분법규. 처분법규. 자, 3번에서 처분법규 뭐 있었어요? 자, 주민등록 폐기조례 또 향정신성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자, 또 약제급여, 자, 비급여 목록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그거 있었잖아. 자, 요 2번은 자, 이거 이제 처분법규잖아. 처분법규. 자, 3번.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자, 필요요건은 아니지만, 그치? 행정절차법에서는, 자,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자, 처분 성질에 비추어서 구체적 공표하게 하고 있다. 그치? 일단 3번은 맞아요. 맞는데, 출제원이 좀 그지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섞어놓은 거야. 앞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아, 갑자기 행정시 나왔잖아, 지금? 그러다 지금 갑자기 뭐합니까, 지금? 처분 기준 나와 있지? 그치? 자, 지금 한 가지 붙고 있어. 지금 두 개 나눈 거야, 지금. 행정 규칙은 공표해 주는 거야. 우리가 공표는 어디서 필요한 거야? 공표는 행정 규칙에서 법규에서. 법규를 공표해 주지. 행정 규칙 공표 안 해줘요. 행정 규칙은 공포합니까? 그냥 도달되면 돼. 도달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도달되면 되니까 여기서 행정규칙 공포는 자, 행정규칙의 요건이 아니라고.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끊으시라고. 또 이것하고 다시 다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거기서 끊으시고. 그렇지만 아까 처분 기준은 뭐야? 자, 처분 성질에 비추어서 구체적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 이제. 그치? 일단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을 공포해줘야 돼. 그치? 공포해주면 됩니다. 어제 공부하신 분, 어제 법령 공부하신 분. 어제 법령 공부할 때 행정처분 기준을 공포해주잖아. 그치? 다 공포해줍니다.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아무 관계도 없어, 지금. 그쵸?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섞어놓은 거야, 지금 이거를. 그치? 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고서 이제 또 앞에하고 뒤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 일단, 행정 규칙은 공포 필요 없다고. 그렇지만 처분 기준은 공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이해하셨죠? 자, 3번은 맞지? 자, 4번에서 일반적으로, 자,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 등에 위반되는 사정은, 자, 그 시행령 규정을, 자, 자, 또는, 자, 위법해서 무효라고 선언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 그 시행령 규정이 위헌인지가 명백해요? 명백해요? 아니면 이런 판례잖아. 뭐냐면, 그 뒤에 가시면 하자 파트에서 행정처분을 먼저 했어. 행정처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 법이 위헌 나왔어. 자, 이 처분은 하자가 취소 무효. 처분 당시에는 위헌인 것이 분명치 않아. 분명치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자가 취소지. 위헌 나온 다음 처분하면. 근데 무효지. 그치?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위헌 나왔어? 위헌 전이야. 위헌 전이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하자가 취소가 무효야. 취소지, 취소. 자, 4번 틀렸지? 답은 4번이고. 자, 15번. 행정 입법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서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이지? 여건이 뭐야? 위임명령. 법률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집행명령. 그치?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발할 수 있다. 그치? 2번.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자, 또는 행정각부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 대통령령 위임, 자, 법률과 대통령령 위임이 있으면 총리령 그럼 발할 수 있다. 맞지? 다음. 자, 3번. 국회법 따르면 자, 행정기관장은 자, 행정입법을 뭐 제정, 개정 폐지할 때는 자, 며칠 내에 10일 이내에 그렇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근데 이 사항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서 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행정입법은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지금 포함됩니까? 응? 거기서 이제 보시면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이 한정되는 거야. 훈령, 예고, 고시까지. 자, 행정 규칙이 포함돼요. 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 4번 가봐. 4번 A급 판례지. 자, 4번에서 국회법상 우리가 입법 예고할 때지. 입법 예고할 때도 뭐 해줘야 돼? 국회한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해야 돼. 며칠 내? 10일. 근데 요 입법 예고 4번 중에 입법 예고할 때 제출할 법은 무엇만? 대통령령만. 대통령령만 가능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4번 맞지? 맞고 일단 틀린 것은 2번이에요. 2번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 2번은. 아까 위임했을 때만 나오는데 우리가 명령 있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어떤 게 있어? 위임명령만 집행명령도. 집행명령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틀린 거야? 위임의 경우에만? 자, 위임 경우에만 아니면 위임 안 받아도 직권으로 집행명령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자, 15번에 2번은 자, 위임명령만 나와 있고 집행명령이 빠져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지? 위임의 경우에만이 아니지. 그렇죠? 위임한 경우에도. 그치? 자,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명령 받을 수 있는 거고, 위임 안 해줘도. 자, 위임 안 받아도 집행명령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행정입법은 위임명령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자, 위임명령만 있는 거야. 집행명령도. 집행명령도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가 틀린 거야, 그러면? 경우에만. 저게 틀린 거지? 자, 다음. 자, 16번. 행정입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 부작위의 자, 위헌 위법성과 관련해서 자,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 갖고도 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자, 상위 법령만 갖고 집행되면요. 위임명령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치? 이런 경우라면 상위 법령에 자, 명시적인 위임이 있다면 하위 자, 행정입법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 자, 상위 법령 갖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 입법을 제정할 의무가 없어. 1번 틀렸지. 2번. 자,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자,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자,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은 맞고. 3번. 입법부가 자,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어. 근데 행정부가 뭐 합니까,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는 거지? 이행치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권력 분리 원칙과 법치국가 원리, 법쟁조 원리 바라는 거지. 그치? 상위법령에서 법을 만들어 했으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만든 것은 법쟁조 위반입니다. 자, 4번.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자, 시행 규칙 정을 하겠어. 그치?
자, 요 4번도 A급 할래. 자, 지금 누가 정한다고 했다고? 시행 규칙이지. 바꿔 얘기하면. 총리령 불령. 총리령 불령. 자, 근데 누가 정했어? 고시에 정했지. 다시 말하면, 형식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법규명령한테 위배했더니, 자, 누가 정한 거야, 지금? 형식을 행정, 규칙, 형식 취했다는 거지. 그치? 무슨 상위법령에서 위배해준 형식 위반이잖아. 자, 형식 위반이기 때문에 고시 갖고 정할 수 없습니다. 자, 얘는 유효인 거야, 무효야? 네, 무효야, 무효. 그치? 그래서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 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맞아요. 자, 17번. 행정 입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상위 법령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에서 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불용이 변경해서 정했다면 이때 그 불용 무효고 그 불용에 따른 처분 위법이다 나오는데 이때는요. 자, 그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정한 자, 요건을 변경해서 정한 불용이지 그 불용은 내가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따랐다고 해서 위법되지는 않습니다. 자,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이 판례 중요한 A급 판례잖아. 자, 수업 중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야. 그치? 상위 법령에서 위임해 준 거야. 저 위임해 줬더니 하위 법령이 뭘 정했어? 하위 법령이 상위법 따랐어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위임해 주지 않은 사항을 바꿔서 정한 거야. 이렇게. 바꿔서 정했지. 그치? 자, 개성격은 뭐야? 그럼 개성격은. 상위 법령 위임받지 않고 처분 요건을 변경한 것은 개성격은 행정 규칙이지. 응? 자, 상위법 위임이 없었잖아. 이 판례 기억나실 텐데.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판례 잘 나오는 판례인데 예를 들면 자,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그치? 자, 이 법률이 그런 거야. 이 법률이 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키래. 그치? 자, 언제 제한하냐면 일단 첫 번째가 공정한 계약을 침해한 자. 자, 공정한 계약을 침해하는 자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계약의 적정한 이익. 자, 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침해하는 자. 자, 이런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뭔지 아시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돼서 구체적 기준은 불용 정한대. 자, 이 불용 정한다고 위임해줬어요, 걔한테.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불용이 이제. 불용이 어떤 것이 공정한 계약을 침해하는 건지 정했지? 자, 또 어떤 것이 자, 계약의 적정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정했겠지? 정했잖아. 그치? 자, 이 두 가지는 자, 상위법령 위임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잖아. 그치? 자, 상위법령 위임이 있었으니까 얘는 성격이 법규? 명령이지. 그치? 자, 이게 법이야, 법. 그렇잖아, 지금? 근데, 자, 뭐 한 거야, 이제? 세 번째에서, 요 세 번째에 뭘 정했어, 이제? 불용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해주지 않은, 그치? 자, 입찰 참가 자격에 부적합한 자, 그쵸? 이 부적합한 자까지 제한시킨 거죠, 여기서. 응? 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해주지 않은 부적합한 자까지 제한시켰어. 자, 그러면 요 세 번째잖아. 이 세 번째 정한 것은 법규명령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위임해주지 않은 거라서 의 성격은 행정규칙이다, 이게. 행정규칙이니까 법이 아니다. 자, 법이 아니니까 이걸 여기에 부합한다고 해서 처분이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치?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그렇잖아. 자, 법이야,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다, 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은 얘를 봐야 된다. 그치? 아, 법규성 있는 얘를 봐야 되겠지. 법규성 있는 법률을 봐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렇죠? 뭔지 아시겠어요? 자, 정리한다면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이지? 위임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하위법령이 뭐 한 거야? 처분 요건을 바꿨다고. 자, 걔가 법이야? 그냥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이라고. 자, 법이 아니잖아. 자, 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닌 거고 지켰다고 해서 적법이 될 것도 아니다. 그치?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자,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위법이 아니지, 걔는. 그치? 자, 1번 틀렸고. 자, 아까 고시가 자,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일지라도 자, 그 내용이 자, 법령의 위임을 자,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 맞지? 자, 3번.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지금 불용했어. 자, 불용했을 때는 주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지 뭡니까 이게? 응? 제재적 처분 기준은 응? 별표 규정. 다시 말하면 재량준칙. 응? 재량준칙. 자, 재량준칙은 아까 별표 조항이지. 그 별표 조항이 대통령령에 있으면 주로 법규명령. 자, 그 별표 조항인 재량준칙에 주로 자, 총리령 불용했을 때는 행정규칙. 그렇지? 행정규칙. 다만 재량준칙이 별표 조항이 불용에 있어. 불용. 자, 불용에 있는데 법규명령인 거. 여객, 자, 시외버스 운송사업과 관련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자, 운송사업과 관련된 자, 그 운수사법 시행규칙 그거 있잖아. 자, 그거하고 자, 도로보통이 자, 그 도로보통이 길이 정한 자, 도시계획결정이 있지. 도시계획결정 그 두 가지 암기하셔야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자, 교재에서 45페이지. 자, 45페이지 가시면 거기 이제 메뉴에 자, 45페이지 메뉴에 예로 자, 법규성 인정된 판례 있잖아. 그 판례. 자, 44페이지 메뉴에 자, 44페이지 메뉴에 자, 예외적으로 자, 법규성 인정된 판례. 자, 얘가 지금 형식 뭐라고? 형식은 불형인데 행정규칙이에요.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이지. 그래서 거기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규칙하고 또 한 가지 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 그 두 가지 A급 판례 남기하세요. 자, 다시 오세요, 이제. 자, 다시 17번에 3번 가시면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자, 형식이 지금 불용이니까 이때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지? 그렇지만 대통령령일 때는 법규명령이다. 그렇지? 자, 4번. 법원 등에 따른 자,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는 자,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됐을 때 가능하다. 맞죠? 이거 뭐야? 구체적 기본 통제. 다음 18번. 행정 입법 중에서 자,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헌법 107조는 자,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 전제됐을 때 제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명령 규칙을 누가 심사해줘요? 응? 법원이 자, 법원인데 신급상 누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그렇지? 자, 그럼 법률은 헌법재판소 심사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법원이 심사할 규칙이지. 그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화 규칙도 포함된다고 이게. 왜? 여기는 뭐가 좀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 써놓으세요. 응? 지금 뭐야 지금? 구체적. 자, 구체적 규범 통제 대상인 그 법이지. 그 법에서 명령 규칙이잖아. 그 규칙은 이 규칙은 아까 뭐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 규칙 같은 법규 명령만 자, 포함되는 거야? 아니면 이 규칙은 자, 지방자치법인 조례 규칙도 조례 규칙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 규칙이 포함되지 않겠지. 뭐 훈령, 고시 같은, 그렇지? 훈령, 고시 같은 그런 행정 규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률 보충 규칙은 포함되겠지. 그게 법규 명령이니까. 그렇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서 자, 조례 규칙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2번 가봐. 근데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잖아, 아까. 형식은 행정 규칙이지만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은 상위 법령 보충 규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 기본 통제의 대상은 된다는 거지. 다만 자, 법규성이 없는 행정 규칙은 상위법 위반되는지 구체적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잘 보시고 중요한 지문. 자, 다음에서 자, 3번 가시면 헌법 107조에 따른 자, 구체적 규범 통제의 결과 처분에 근거된 법규 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 명령은 자,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위헌 나오잖아요. 위헌 나오면 일반적 무효, 개별적 무효.
개별적 무효야.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니지, 그렇죠? 일반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일반적 무효는 법률이 헌재에서 심사해서 되지. 헌재에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면 개별적 무효, 일반적 무효, 일반적 무효. 근데 법원이 심사하면 개별적 무효지, 그렇지? 자, 4번 헌법 107조 자에 따른 구체적 교권 통제 결과 처분 근거된 명령이 위법하다는 자 판결이 있었어. 근데 이제 이때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하자지.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이지 뭐. 행정 처분이 먼저 있었고 그 법이 위헌 나왔다고. 자, 그런 경우라면 처분은 하자가 취소. 법은 그러면 취소 무효. 자, 법은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무효. 중대 또는 경미하면 하자가 경미하면 취소. 법은 아니라고. 법은 항상 무효라니까. 법은 항상 무효야. 우리가 취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취소는 저 취소 소송 대상이 될 거 아니야.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 처분밖에 없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 입법이라든지 공법상 계약 등은 그냥 무효되는 거야, 그냥 무효. 공정력 없습니다. 다시 이해하셨어요? 자, 공정력 어디 있는 거라고? 공정력은 취소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있는 거예요. 처분에. 그치? 그러니까 법은 위헌 나오면 걔가 취소야 다 무효되는 거냐. 다 무효야. 걔는 무조건 무효야. 자, 다음. 자, 18번 3번 틀렸고, 자, 19번. 자, 법규 명령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다 했었어요. 넘어갑니다. 3번까지 넘어가고 4번 가시면 자, 교육과 관련돼서 자, 시도 조례지? 시도 조례 등에 대한 무효하게 소송은 누가 피고예요? 자, 시도인데 교육 조례니까 교육감. 자, 교육감 피고다. 그치? 자, 일단 그래서 이제 4번은 맞겠죠.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번 뭐야, 지금? 행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자, 위법 확인 소송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거 뭐 하는 거라고? 헌법소원합니다. 자, 20번. 행정 입법 중에서 자, 이제 적절한 것은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 등은 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법령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치? 행정소송. 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 2번 가시면 행정입법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데 시행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 명령 제정 거부하거나 입법 부작의 경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이때는 이제 자, 행정 입법 부작이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지. 틀렸지. 자, 3번.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자,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서 자, 위헌 또는 위법해서 무효라고 자,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하자의 중대성 때문에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소송을 하자는 자, 무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아까 이제 자, 요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헌법과 법률이 지금 자, 위헌이라고 지금 판결 나오기 전이잖아. 지금 전일 때 하자는 얘가 취소겠지. 그치? 자, 4번. 고시가 자, 다른 집행행위 매개하지 않고 바로 침해했네. 그때는 처분법규니까 처분법규라서 처분성이 있지. 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